첫 번째로는 내가 글을 쓰려고 하는 소재와 관련된 정보가 이미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것일수록 좋고, 두 번째로는 정보의 최신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적은 소재를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챗 GPT로 블로그를 운영해 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주제의 글을 써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챗 GPT를 이용해 블로그 글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 시작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고요? 제가 오늘 챗 GPT 무료 계정만으로 블로그 운영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딱 5분 안에 여러분의 블로그를 바꾸어 드릴 블로그 컨설턴트 황금해일입니다. 앞서 제가 챗 GPT만으로 6개월을 운영한 블로그의 성장 수준에 대해 직접 블로그 통계를 통해 결과물을 보여드렸습니다. 6개월 동안 1일 1포만으로 1방문자 수 800명 이상, 평균 체류 시간 5분을 넘어서는 결과물을 보여드리자 많은 분들이 챗 GPT를 이용한 블로그 글쓰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분들과 제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꼭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챗 GPT를 이용한 블로그 운영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지만 어떤 주제의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서 시작을 못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유료 계정과 무료 계정 중 어떤 것을 이용해야 하는지, 시작한다면 꼭 유료 계정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셨습니다. 우선 마지막 질문, 유료 계정과 무료 계정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면, 유료 계정을 사용한다고 해서 더 높은 퀄리티의 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블로그 운영에 챗 GPT의 사용을 처음 하시는 상황이라면 유료 계정을 사용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챗 GPT 유료 계정도 보유하고 있고 무료와 유료를 비교하면서 글을 쓰고 있지만 글을 작성하는 시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과물의 수준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차피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챗 GPT를 이용한 글쓰기를 할 때는 제가 직접 진행하는 사진 작업, 글 다듬는 작업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료 계정과 유료 계정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30초에서 1분 정도의 차이는 전체 포스팅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챗 GPT 무료 계정으로 글을 써도 상관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직접 글을 쓰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주제의 글을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글을 쓰려고 하는 소재와 관련된 정보가 이미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것일수록 좋고, 두 번째로는 정보의 최신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적은 소재를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챗 GPT를 이용해 작성하고 있는 포스팅의 주제는 네이버 블로그 카테고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과 학문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 중 산화와 환원 과정, 원주율의 의미와 활용, 그리고 역사와 같은 주제로 글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분야는 최근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어 근본적인 내용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매우 적은 진리와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하는 챗 GPT를 이용해 글을 쓴다고 해도 글의 신뢰도가 떨어질 일이 많지 않은 소재인 것이죠. 이렇게 신뢰도가 높을 만한 정보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챗 GPT가 2년 이내에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정보의 보편성이 떨어지는 소재는 챗 GPT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인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소재에는 이미 예전에 증명이 완료된 과학적 발견이나 사실, 역사적인 기록, 고전 문학 작품에 대한 서평, 실존했던 유명 인물의 일대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챗 GPT에게는 어떻게 글을 써달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최대한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모든 방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커피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고 했을 때 단순히 커피에 대해 알려줘 라고 쓰는 것과 구체적으로 내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천지 차이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라면 다음과 같이 챗GPT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 같습니다. 커피의 기원과 역사를 포함해 커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 커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중학교 학생들에게 설명해주는 선생님처럼 8천자 수준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줘.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커피의 기원과 역사. 두 번째는 커피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는 커피의 재배지와 재배지 차이에 따른 커피의 특성 차이. 마지막으로는 커피가 재배되어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될 때까지의 전 과정.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한 가이드를 챗GPT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챗GPT 글쓰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챗GPT가 참고로 하는 자료의 대부분이 영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질문을 영어로 하는 것이 좋기에 번역기 등을 활용해 영어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다시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사항을 기반으로 챗GPT를 이용한 글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 사라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블로그 컨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블로그가 대박나는 그날까지.